근데 권리 분석은 10분이면 끝나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권리 분석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느냐 못 깨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요즘 경매 물건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냐? 제가 IMF 때 경매 물건을 약 한 2,000건 정도를 경매를 붙여봤는데 그때는 경매 물건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경매 물건이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우리가 경매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데 경매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사야 돼요. 일반적인 논이에요. 일반적인 논. 왜 그럴까요? 자, 경매 감정 시점하고 매각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을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경매 신청을 하면은, 자, 법원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경매 시작합니다 라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기입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이제 감정가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감정가가 나오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뒤에 1차 매각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1년 동안에 감정할 때 가격이 1억이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이 올라서 6개월 뒤에 보니까 1억이 올랐다. 그럼 102%든 103%든 뭐 이렇게 사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려고 봤더니 가격이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시장 가격이. 그럼 뭐하러 경매를 사요? 시장에서 사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아우러 보면은 아파트 시장만 약 3천조 원이에요. 규모가. 경매 시장은 얼마나 될까요? 30조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3천조 대 30조씩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경매 시장이. 그래서 경매 이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만의 시장으로 우리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는 사람들만이 기회를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시장에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은 부산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까요? 부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서울도 오를까요? 부동산 가격은요, 이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송파에 있는 아파트 가격, 그쵸? 자, 다 틀리죠. 다 똑같이 올랐다가 다 똑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는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미래 가치 있는 물건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경매를 싸게 샀다 하더라도 안 올라가면 뭔 소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어디 가면 지금 서울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아주 종잣돈 뭐 몇천만 원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거 사면은 환가가 될까요? 환가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는 권리 분석에 힘주지 말고 어디에 힘줘라? 미래 가치에 힘줘야 돼요. 어떤 게 좋은 물건이냐라는 거죠. 어떤 게 좋은 물건. 권리 분석은 왜? 이거 권리 분석이 이상한데. 자, 권리 분석 막히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세요. 경매 들어갈 때. 제가 다 무료로 답변해 드립니다. 어디에서 네이버 고부자 카페 고부자 치면은 제가 거기 다 답변해 드려요. 무료로. 자, 이 사건 번호만 적어 주세요. 주저리 쓰지 말고. 뭔 말씀인지 아셨죠? 사건 번호 2023 타경 1번. 자, 권리 분석과 미래 가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권리 분석, 미래 가치 제가 답변 드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 거 사세요. 그런 거. 미래 가치 있는 거를 어떻게 골라내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아파트를 타겟으로 해서, 주택을 타겟으로 해서 경매 공부를 하는데 유치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아니 아파트에 분묘가 있어요? 이걸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려고 하지도 말으라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거냐? 땅이에요, 땅. 근데 땅은 내가 죽기 전에 안 팔릴 수가 있어요. 못 팔어. 환가가 안 돼요. 그리고 땅에 대한 미래 가치를 잘못 판단하면은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며느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땅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게 해야 되나? 빌라, 소액 뭐 되니까. 빌라 어때요? 빌라 마음에 드세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무튼 짝퉁 주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뭐에만 집중해야 되냐면은 아파트만 타겟으로 삼는 게 좋아요. 왜? 환가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환가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부동산으로 경매를 사서 이거를 환가가 안 되면은 다음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경매는 아파트 경매를 타겟으로 삼아서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처분하세요. 1년 뒤. 1년 이내에 팔면 세금이 70%가 넘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비과세 받을 생각 하지 말고 팔고 또 하고 팔고 또 하고 하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아파트를 타겟으로 경매에 집중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이냐, 투자 목적이냐, 은퇴 준비냐,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목적이 나는 뭐냐, 내가 경매로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내 집 마련 겸 투자 목적이다. 은퇴 준비용으로 나는 경매할 것이다. 자,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되고요. 자, 더 중요한 거는 물건을 픽하는 거. 그 다음에 낙찰받고 명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임대 또는 내가 사용하고 내가 갈 때까지 이 과정에 대한 플로우를 계획을 명쾌하게 세우셔야 돼요. 이거 세우지 않고 그냥 한번 사보자. 나는 낙찰받는 게 목적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명쾌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자, 경매는 10%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은 절대 버려야 돼요. 경매는 작은 계획 정말 중요해요. 10% 입찰 보증금만 가지고 20% 입찰 보증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경매 작은 계획은 뭐예요? 내 돈, 은행 돈, 엄마 돈 합치는 거죠. 자, 엄마가 안 빌려주면 엄마하고 공동명의로 사시면 돼요. 엄마 지분은 곧 내 지분이죠. 엄마 건 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작은 계획은 90% 만약에 대금 납부를 못하면 이 10% 몰수당하기 때문에 작은 계획을 미리 세우시라는 거예요. 자, 경매 물건을 골랐으면 해당 거래 은행에 가서 이 아파트로 대출 얼마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DTI, DSR 다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사셔야 됩니다.